슈카월드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슈카월드 보시는 분 계세요? 보세요? 라이브로 보세요? 라이브로? 그래서 라이브로 하는 건지 몰랐어요. 그냥 유튜브로 올리는 건 줄 알았는데 원래 라이브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 한 5일쯤 전인가 봤어요. 5일쯤 전에 봤는데 요 퓨 리서치 센터라는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실 21년에 한 조사예요. 21년에. 저는 이미 이거를 봤었거든요. 이미 이거를 봤었는데 슈카월드가 이거를 5일 전인가 소개를 하더라고요. 소개를 하면서 이제 슈카월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해석을 좀 그렇게 그러니까 보통의 한국인이 해석하는 방향성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하려고 이제 요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뭡니까? 이거를 17개 이 경제가 좀 있는 국가에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19,000명한테 물어봤고요. 한 국가당 1,100명, 1,200명 이 정도한테 물어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인한테도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여기 이제 실제로 구글에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직접 데이터를 직접 보실 수도 있습니다. 구글에 이제 요거를 검색하시면 바로 뜹니다.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거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요점이에요. 요점인데 각 국가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스웨덴, 프랑스, 그리스, 독일, 캐나다, 싱가포르,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일본, 영국, 미국, 스페인, 한국, 대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딱 보면 이제 뭔지 알겠죠? 시사하는 바가 뭔지 알겠죠? 여기가 한국입니다. 한국인데 다른 나라들은 대체로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혼자 물질적 풍요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좀 재밌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대만은 좀 웃겨요. 사회랍니다. 대만은 좀 약간 탕화 같은 느낌인지 저는 차라리 물질적 풍요가 이해가 쉽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는 얘네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왜 사회지?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이제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딱 봐도 떠오르는 게 와 한국인들 진짜 세속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돈밖에 모르는 놈들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일단은 한국과 일본인이 단일 응답 비율이 제일 높았대요. 이 only one source. 그러니까 이제 복수 선택이 가능해요. 답을 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한국인은 여기서 답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 선택지를 선택한 비중이 한국인이 압도적이었답니다. 뭐 두 번째가 일본인이었고요. 어쨌든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당신에게 가족과 어린이가 소중합니까? 한국인? 아니요. 당신에게 이 로맨틱 파트너, 우리 마누라, 배우자가 중요합니까? 아니요. 당신에게 친구 그러면 친구나 이 커뮤니케이션, 이 커뮤니티가 중요합니까? 아니요. 그러면 당신에게 이 네이처, 자연과 밖에 나가는 거, 자연에서 놀고 밖에 나가는 거 중요합니까? 아니요. 계속 아닙니다. 이 또 이제 뭐 이렇게 종교가 중요합니까? 아니요. 당연히 아니죠. 또 그러니까 커리어, 나의 직업적 커리어가 중요합니까? 아니요. 우린 나 그냥 돈 벌려고 이래요. 아무 관심 없습니다. 이 커리어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리타이어먼트, 은퇴 관련해서는 이것도 아니랍니다. 도대체 뭐야? 취미는요? 아니랍니다. 거의 꼴찌예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그러면 여행 가는 거는요? 절대 아닌데요? 그렇게 여행을 많이 가는 나라에서 여행 가는 게 절대 아니랍니다. 의미가. 그 와중에 그러면 배우는 거는요? 당신이 배움을 얻는 거는 어떻습니까? 아니랍니다. 이 교육의 미래가 이 자녀 교육비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 나라에서 교육이 전혀 의미가 없답니다.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 와중에 그러면 이 사회 참여, 나의 사회 참여는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요. 생각도 안 해봤는데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인 거죠. 자, 이제 중요합니다. 이 매트리얼 웰빙, 물질적 풍요에 대해서는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근데 높은가요? 높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거죠. 고작 19%의 득표율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건강,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대해서도 고작 17%의 득표를 가지고 2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프리덤, 자유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높은 의미를 두진 않는데 중요한 거는 오직 하나만 대답한 한국인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에서 의미 있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방금 있었던 쭉 많은 선택지 중에서 이 중에 답이 뭘까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웃기지 않아요? 1,100명이 전부 다 여기서 뭘 찾아야지 우리의 답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대학교 갈 때까지 답 찾는 연습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 왔더니 이제 스스로 답을 찾으래. 답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 답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저 뉴스나 인터넷이나 어디 가서 보면 돈 많이 번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뉴스만 보고 있으니까 돈이 답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 돈이 소중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우리한테 돈이 소중한 거는 소중하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스페인보다도 적고요, 네덜란드보다 적고요, 이탈리아보다 적고요, 벨기에보다, 캐나다보다, 스웨덴보다, 오스트레일리아보다, 싱가포르보다, 뉴질랜드보다 적어요.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한 사람의 숫자는. 근데 다른 문제는 뭐냐? 스페인 사람들은 그냥 다 소중할 뿐이에요. 돈도 소중하고 가족도 소중하고 뭐도 소중하고 뭐도 소중하고 뭐도 소중한데
제일 소중해 라고 대답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한 번도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뭐지? 돈인가? 한번 돈을 체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게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이 돈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요게 1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맨날 듣는 얘기가 부모님 돈 때문에 싸우는 얘기, 너가 돈 많이 벌었으면 이렇게 했겠냐 이런 얘기, 너 돈이 많아야지 뭘 해줄 수 있지 이런 얘기만 들으면서 이게 1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어릴 때부터 누구 안 걸렸대 그래서 일을 못한대 이런 얘기만, 그것도 일이랑 또 연계되는 얘기예요. 일 못한대, 돈 못 번대 이런 얘기하니까 또 건강이 중요한 거고, 그 외에는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생각해볼 기회조차도 없었던 거죠. 우리가 뭘 들어봤어야 알지. 그런 관점에서는 되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항상 답을 쫓기 위해서만 노력을 했지 우리 삶에 의미를 주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다들 아무도 생각을 안 해봤다는 뜻이라고 저는 해석되거든요. 이게 일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돈이 다른 나라들보다 유독 높았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볼 기회가 없으니까 돈인가 할 뿐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요거에 대해서 생각해볼 기회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또 요거 마지막, 저는 여기서도 좀 재밌는 거를 좀 찾아봤는데, 보시면 이 나의 삶의 의미에 있어서 그래도 나는 이 삶을 부정한다, 나는 그래도 이 삶을 긍정한다, 요거의 비율을 또 보면요, 한국 사람들이 둘 다 높아요. 둘 다. 그러니까 부정도 높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아무 의미를 찾기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삶의 의미를 조금 더 많이 찾을 수 있다면 그래도 한국인들은 좀 더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의미 있는 게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낙관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는 앞으로 더 낙관적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봤는데, 이제 직접 들어가 보시면서 그 쭉 영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번역이 필요하고 힘들 수는 있겠지만 쭉 읽어 보시면서 왜 이렇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좀 나의 인생의 방향성, 아니면 좀 그 내가 그 어떤 이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좋은 가치관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저는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삶이 제일 좀 값진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살 생각이고요. 다른 사람도 저마다의 각자의 소중한 게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생각해보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생각을 해보신다면 돈보다 값진 뭔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드리자면요, 21년 퓨 리서치 센터에서 17개 국민의 삶의 의미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물질적 풍요를 꼽은 한국인인데, 재밌는 사실은 중복 선정이 가능함에도 단일 대답 비율이 한국이 가장 높았다는 거죠. 물질적 풍요에 건강을 제외한 모든 응답이 하위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개가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경쟁과 현실에 치이면서 소중한 것에 대해 고민할 시간이 없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걸 보면서 이를 기회 삼아서 각자 인생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바람이 또 있고요. 인생은 시험이 아니니까 답을 찾기보다는 삶에 의미 있는 것을 하나라도, 그리고 그게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원동력이 될 거라고도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한 이슈였고요.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지표로는 일단은 국제 입찰입니다. 미국의 국제 입찰인데 주로 이제 벤치마크로 이용되는 게 단기채는 2년물, 그리고 장기채는 10년물, 20년물 정도가 되겠죠. 그 벤치마크의 국채 입찰은 조금 요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 국채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연준 또한 양적 긴축을 하면서 미국채의 수요를 없애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요가 없어진다라는 거는 뭐냐면 금리를 상승시킬 요인이 되는 거죠. 근데 또 문제가 뭐냐, 이 바이든 재무부는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국채를 더 많이 찍어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있는데 공급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이 국채 금리를 상승시킬 만한 충분한 요인으로 작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직관적으로 시장이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지금 요게 국채 입찰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물 국채 입찰이나 10년물, 20년물 국채 입찰을 유심히 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때는 이제 4.8% 나왔습니다. 4.8% 나와서 그래도 수요가 좀 견조하구나라는 인식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의 소비자 물가지수 잠정치 발표가 있었고 요거 마이너스 0.3%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낮게 나오고 있죠. 계속 진짜 확실히 이 디플레이션이 심화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GDP 발표가 잠정치예요. 그러니까 속보치 발표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 잠정치, 그리고 다음에 확정치 발표가 있는데 잠정치 발표가 5.2% 나왔습니다. 더 높게 나왔죠. 그리고 미국의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는데 체크 못했는데 거의 0에 근접했었습니다. 증가량이 0에 근접했었고, 그리고 한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동결을 했죠.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49.6을 예상했는데 49.3가 나왔습니다. 좀 더 낮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 잠정치 발표가 이것도 이제 2.3가 나왔습니다. 되게 계속 디플레이션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요. 모든 나라들이 지금. 그리고 PCE 물가 예상치 거의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거 0.2%가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 PCE 물가도 3.1% 거의 그대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6인가? 이제 조금 예상치가 거의 근접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의 무역 수지가 3.8 빌리언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흑자를 보고 있긴 하고요. 수출은 그래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입이 많이 감소를 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흑자를 조금 보고 있는 상황 속에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주목할 만한 지표로는요,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GDP 확정치 발표가 있고, 그리고 일본의 물가 발표와, 그리고 제일 중요하겠죠, 이 미국의 잡 오프닝, 미국에 새로 이제 구인을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좀 좋으냐 안 좋으냐, 지금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가까운 지표가 이 잡 오프닝과 이 고용 보고서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 보고서 발표하기 이틀 전에 ADP라는 민간 기업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고용 인구 변화 또한 지켜볼 만한 이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무역 수지 발표 또한 있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아, 네네네. 미국이 오른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 싶어요. 금리 인하 기대로 인한 오버슈팅이 가장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아까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이 내년에 금리를 4번, 그러니까 100bp를 인하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상이 진짜 얼마나 말도 안 되냐면, 그렇게 인하를 하는 게 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나 진짜 그 9.11 테러 났을 때밖에 없다는 점을 봤을 때 너무 과도한 낙관론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증시에 대한 오버슈팅이 가능했던 거죠. 그 와중에 또 재밌는 거는 이 무거운 돈이라고 하죠. 제가 이제 지난주인가 4주 전인가 말씀드렸지만,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가 단기 자금 비중이 역대 최대인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역대 최대인 이유 자체가, 그 사람은 굳이 그러니까 MMF에만 넣어놔도 3개월물 6개월물 채권에만 넣어놔도 연에 10조 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무거운 돈에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돈을 투자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시장에 지금 무거운 돈은 없습니다. 무거운 돈은 없고 가벼운 돈만 있다 보니까 증시에 대한 낙관론으로 인한 오버슈팅이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S&P 500뿐만이 아니라 모든 증시가 지금 다 그런 상황이에요. 선진국 증시들이. 답변이 좀 되셨나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없으시다면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